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이를 잘 가르친다라는 건 가르친다라는 개념보다는 잘 떠나보낸다라는 느낌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플로우를 이해하고 나면 육아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요.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. 네. 왜냐면 워낙 많이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디테일한 것보다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잘 클 것 같다. 이런 좀 그림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. 정확히 말하면 네, 아이를 잘 자립시키는 거죠. 네. 네. 이 아이가 나를 떠나기 전에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우고 그러면서 떠나서도 관계가 망가지지 않고가 우리의 목표인 것 같아요. 엄청 좋은 정의네요. 잘 키운다는 정의가 막 맞아요. 성공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 아이 몫이에요. 그렇구나. 네. 내가 잘 키운다고 그 아이가 성공하지 않아요. 아이를 5명을 키우면 똑같이 대해도 5명이 다 다르게 자란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잘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범위 한정을 되게 잘해야 돼요. 내가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가르칠 수 없는 게 뭔지를 이해해요. 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이 된 것 같은 마음으로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아이를 만들어 가게 돼요.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아쉬운 방향이죠.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그림 그리는 대로 아이가 쫓아와도 나중에 계속 그 길을 해야 돼요. 못 놔줘요. 아, 엄마 나 회사 가기 싫어. 부장님 전화해줘. 그럼 전화해줘요. 30살이 넘어서도 그 상황이 제일 끔찍한 거죠. 네, 그래서 과제 분리를 잘 해야 되고 제가 어머님들께 제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이 통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. 아직은 너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결정은 엄마가 하는 거야, 아빠가 하는 거야. 근데 이 통제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아빠가 계속 통제하지 않아. 민준이 조절되면 그 다음에 민준이가 조금씩 스스로 결정할 거야. 어른이 된다라는 건 너가 너 삶을 결정할 수 있게끔 계속 권한을 부여받는다라는 얘기야. 네 삶을 아빠는 계속 쥐고 있지 않을 거야. 너한테 계속 넘겨줄 거야.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을 잘하고 아이를 잘 키운다라는 건 약간 무슨 느낌이에요? 기업을 물려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우리가 기업을 물려줄 때 갑자기 아이한테 20살 넘었다고 자 회사 들어와서 운영 한번 해봐 이러지 않잖아요. 대리부터 들어와서 바닥부터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질부터 이해하고 팀원들과 함께 되고 우리가 되어본 다음에 단계별로 빠르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띄워주잖아요.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부모가 아이를 보일 때 보통 못 놓거든요. 6학년은 중학교가 중요해서 못 놓고 중1이 되면 중1이라서 못 낳고 고2는 고2라서 못 낳아요. 빨리 깨달아야죠. 20살이 되기 전에 단계별로 쪼개서 이 아이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나눠주면 사춘기가 크게 안 와요. 사춘기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너는 아직 덜 자랐다고 우기는 엄마와 나는 이제 다 자랐다고 우기는 아들과의 심리적 전쟁이다. 사춘기. 그러니까 아이가 못된 눈을 뜨고 알아서 한다고 문 좀 닫으라고 이 얘기는 메시지가 하나인 거죠. 내가 좀 컸으니까 그만큼 조금 더 인정해줘. 엄마가 지금 한 스텝 느린 것 같아 라는 얘기거든요.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될 얘기는 민준아 요거까지 엄마랑 연습하고 되면 그 다음부터 너가 결정할 거야. 민준아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요거까진 너가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아. 결정하고 엄마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려줘 라는 얘기가 빠지면 강제 편취하는 거예요. 엄마는 왜 내 인생 나한테 안 돌려줘? 라고 저항하는 거죠.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이를 잘 가르친다라는 건 가르친다라는 개념보다는 잘 떠나보낸다라는 느낌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플로우를 이해하고 나면 육아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요.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둘 다 어린 나이 아이들이 키우고 있잖아요. 4살 아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원히 이럴 것 같아요. 4살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.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가까이서 케어할 수 있는 날? 아니 더 조금 남았죠. 사실 우리가 놀러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흔쾌히 나를 쫓아올 수 있는 날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 스트레스가 확 줄고 너무 귀하죠.
좋습니다. 그러면 잘 키운다라는 게 또 이제 한쪽 축에서는 이 아이가 뭐 성장이나 성공은 또 이제 그 사람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어릴 때는 그 아이의 재능을 또 알아봐주고 키우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. 이 아이의 재능을 어떻게 발굴하고 이 재능인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키울까, 이게 또 되게 큰 숙제인 것 같거든요.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재능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마음은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네. 영재발굴단 같은 거 보면 네. 예를 들어서 바둑 영재가 바둑을 되게 싫어하게 되는 경우,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. 아이가 영재라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부터 욕심이 나고 그 아이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려주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아이의 재능을 발견한 부모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이루고 싶은 열정과 의지를 절대 아이를 넘어서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요. 아이들은 언제 꿈을 포기하냐면 이 꿈이 내 꿈인지 엄마 꿈인지 헷갈릴 때 그 꿈 놓고 싶어집니다. 절대로 아이의 선택권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아이를 도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온도 맞추기. 그렇죠. 아이의 온도보다 낮게. 맞아.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막 기대도 높아지고 하니까 막 기대 맞추려고 하다가 부러지기도 하고, 못 맞추면 실망시키는 것 같고 하니까. 아이들은 백지가 아니고 희미하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미색종이라고 봐야 돼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그려져 있는 밑그림이 크게 망가지지 않게끔 존중하면서 그 모양대로 잘 피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. 너무 좋은 비유네요. 너무 좋은. 이 아이가 진짜 잘 컸다, 또는 내가 느꼈을 때 내가 잘 큰 것 같다, 부모님이 잘 키워준 것 같다, 이러한 느낌이 드는 그 느낌, 그 형태, 이런 거 좀 어떨까요? 왜냐면 이게 또 비전이 있어야 이제 그 가는 방향을 또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제일 중요한 지표는 관계일 것 같아요.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,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, 어떤 성공의 길을 걷고 있든, 부모와 관계가 좋은 상황이 우리가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나중에 아들이 되게 힘든 날 엄마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. 그리고 되게 힘든 날 혹은 되게 좋은 날 아빠에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나 기뻤다라는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함께 가는 동반자의 그 관계가 되는 거.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교육의 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이야기네요. 네, 잘 키우는 방법까지 한번 얘기해봤는데요. 또 이제 요즘 또 화두가 아이의 자존감이에요. 자존감. 그쵸. 아이의 자존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의를 하세요? 자존감은 그냥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워워 둔다고 해서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. 그건 방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자존감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존감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자면, 쉽게 보자면 나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.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감각을 의미합니다.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로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. 누가 나는 스스로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되게 괜찮아요. 그럼 뭐 헛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지, 저 사람은 왜 근거도 없이 나를 알지도 못하면 저렇게 얘기하지, 이런 생각이 들지,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도 말로는 자존감을 키울 수 없습니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가? 사람들이 내 말을 귀하게 받아주고 조직에 받아들여지면 자존감이 올라가요. 내가 말하는 거를 상대방은 되게 잘 들어주네. 친구한테 말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내 말에 웃어주네. 이런 걸로 자존감이 올라가요. 자존감의 축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, 하나는 뭐냐면 효능감,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구나 이거고, 또 하나는 내가 어느 조직이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구나, 소셜의 감각. 이거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. 다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, 아들이 자존감이 낮았다고 하면 우린 보통 사랑을 주려고 해요. 내가 생각하는 자존감의 개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. 나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을 때 내가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. 그러면 자꾸 아들한테 누가 뭐래도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,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. 근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.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 다른 카테고리 영역에 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.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데
친구들은 나를 안 좋아한단 말이야. 내가 원하는 이 레고 만들기나 아니면 축구나 내가 원하는 목표의 달성이 안 돼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자존감 채우기에 성공할 수 있어요. 그 자존감을 올려주는 방법은 반드시 경험이어야 돼요. 그 아이가 잘 안 되는 걸 함께 노력해서 작게라도 경험을 설계해서 작은 성공의 반복을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리고 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. 봐봐,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니까 어때? 그래서 항상 자존감은 경험과 연관이 깊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 자존감은 좀 언제 형성돼요?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유아기 때부터 계속 있고요.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좀 의미 있는 자존감,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아이가 커 나가면서 자기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. 좋습니다. 오늘 또 마지막 파트 한번 얘기할 텐데요. 사실은 요즘에 그 육아 스트레스가 결혼을 하지 않는 원인, 또 이제 애를 안 낳는 원인, 또 갈등과 이런 큰 뭐 결정의 원인까지 될 정도로 이제 아이 낳고 기르는 게 예전세와는 달리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된 것 같거든요. 왜 이렇게 힘들까요? 아,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나라 인구 줄어드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질문이잖아요. 네.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한 자기애가 많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것도 한몫한다라고 판단합니다. 희생하고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유독 민감해진 시대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물론 이것만이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아이를 낳는다라는 게 손해보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나 아이를 낳고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많은 자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쉽게 못 가는 것 같아요.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 같아요. 요즘에 옛날과 다르게 리더하고 싶은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굴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. 만약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누군가를 책임져야지 생기는 행복감이 있다라는 게 그걸 진짜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. 저도 굉장한 개인주의자였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책임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를 책임지고 제 동료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제가 어떤 부분은 안고 있다, 업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되게 행복한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간과했던 게 뭐였냐면 인간의 행복이 관계에서 온다라는 걸 항상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아무리 다 잘났다고 해도 진짜 진심으로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지 않는 걸로는 내가 침해는 당하지 않겠지만 깊은 행복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.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행복, 조금 와닿는 뭐 현실적으로 느꼈던 진짜 행복했던 뭐 이런 또 사례로도 많이 보시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행복한 모습도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. 잘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는 마흔이 돼봐야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시간이 흐르기 전까지는 절대 모른다. 그러면 또 이제 아이 키우는 거는 또 너무 힘들다라는 편견에 가리고 있으니까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하면 재밌고 이제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. 이런 거는 또 있을까요? 그럼 아이들 키우는 건 힘듭니다. 그래요? 맞아요. 회화의 젖은.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.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. 요거 이해하고 좀 가르치면 아깝죠. 우리가 핸드폰 열어보면 벌써 5년 전에 아이를 보면 왜 이게 동일 인물이야?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한 번씩 느낄 때마다 애틋하고 짠해지는 것 같고요. 이제 또 안 자는 아이를 보면서 순간순간 욱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그냥 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. 문제가 아니다. 이렇게 나를 좀 용서했으면 좋겠어. 마지막으로 좀 부모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? 야, 이건 진짜 꿀팁이다. 꼭 전해주고 싶은 비결이다. 이런 게 또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면 있을까요? 이렇게 하지 못한 분들이 또 자책하는 걸 좀 보기도 하거든요. 내가 이 강의를 더 빨리 들었어야 돼. 나는 이렇게 안 키웠는데 어떡하죠? 전혀 상관없습니다. 조금 소리를 지르셨어도, 조금 화를 내셨어도 애들은 생각보다 잘 큽니다. 이런다 저런다 해서 휙휙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님을 이해하시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.
우리를 좀 용서합시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네.